너는 착하잖아. 그래서 좋아. 직장에 다닐 때 알던 지인 아이는 종종 다정스러운 눈길로 이 말을 건넸다. 착하다는 형용사의 의미를 헤아리다 문득 나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 착하지 않아. 나쁜 생각도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해. 그리고 생각보다 화도 자주 내. 나는 정말 착하지 않아. 변명 같기도 해명 같기도 한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았다. 내가 착하지 않은 이유를 100만 개쯤 읊어댈 기세로 그날 나는 왜 스스로가 착하지 않다고 아이에게 알리려 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나는 착하다는 만만하고 우유부단해 보인다는 등식을 머릿속에 성립해 놓았다. 아이의 말이 분명 순수한 칭찬이었음에도 내 마음속 꼬인 매듭 어딘가가 착하다라는 형용사에 저항했다. 상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내가 생각만큼 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아이가 나에게 실망할 것 같았다. 상대가 나의 성격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길 바랬다. 비슷한 일은 자주 벌어졌다. 해외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기가 유독 그랬다. 마음이 약하고 여려 보인다는 평가를 곳곳에서 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성격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는 걱정을 덧붙였다. 당황스러운 평가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 반박해 댔다. 저 그렇게 허약하거나 여리지 않아요. 30년간 살면서 몸이 약해서 쓰러진 적도 없고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이미지도 아니에요. 마음이 여려 보인다는 건 정신이 나약해 보인다는 의미 아닌가? 남들에게 여려 보이다, 만만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평균 이상으로 괜찮아 보일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상대가 나를 현실 속 나보다 훌륭하게 봐줄 때도 사실을 모두 수정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나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오해를 모두 수정하고 싶었다.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딱 나만큼의 나로 보이고 싶었다. 순도 100%의 나로 비추어주고 싶은 욕구, 과장이나 비하 없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나에 대한 오해를 전부 아니라고 해명해둬야 훗날 상대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설명을, 긴긴 해명을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마크 웹 감독의 영화 50일의 썸머는 남녀 간의 썸과 연애를 다룬 인상적인 영화다. 다소 어리숙해 보이지만 솔직한 청년 톰은 같은 회사 동료 썸머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에 한창 빠져들 때 그는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썸머를 주시한다. 그녀의 미소와 머리칼, 무릎, 목에 있는 하트 모양의 점까지도 사랑스러운 무언가로 해석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톰의 머릿속에서 썸머의 모든 특성은 미화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연애가 끝난 후 톰이 기억하는 썸머는 같은 인물이지만 명백히 다른 해석 안에 있다. 톰은 썸머의 삐뚤삐뚤한 치아, 울퉁불퉁한 무릎, 목에 있는 바퀴벌레 모양 얼룩까지도 전부 싫다고 읊조린다. 영화는 철저히 톰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연애를 했다는 사실까지 부인한 썸머는 톰에게 있어 어장관리하는 나쁜 여자다. 그러니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는 썸머는 철저히 톰의 시선에서 톰이 쳐놓은 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이다. 톰은 썸머라는 인간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나 실제로 자신의 틀 안에서 그녀를 읽어낸다.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는 자신만의 시선과 사고방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타인을 이해한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나조차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다. 자신감이 넘칠 때는 나를 스스로 멋진 인간으로 인식할 때도 있으나 반대로 형편없는 인간으로 해석하는 시점도 있다. 스스로가 제법 양심적인 인간으로 여겨질 때도 있으나 반대로 비양심의 극치로 느낄 때도 있다.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비추어서 바라본다. 우리는 나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본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편집기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의 특성이 누군가에게 완벽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 역시 오산이다. 타인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는 미세한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민하고 직관력 좋은 사람이라 해도 예외일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직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이들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타인의 사고나 행동을 한순간에 판단하고 내 감이 맞을 것이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위 감이라는 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내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이해해 보겠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든다. 나에 대한 작은 오해를 놓아둘 용기. 나에 대한 작은 오해를 모두 거부할 필요는 없었다. 순도 100%의 나를 저 사람은 왜 몰라줄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조금씩 오해할 자유가 있다. 물론 치명적인 오해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소문이 났다든지 대화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사람과 연문설이 났을 경우 같은. 그렇지만 착해 보인다 정도의 가벼운 오해가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 물론 착하기만 하고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억울한 마음도 솟아날 수 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나를 떠나갈까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도 한다. 그러나 내 본질이 그런 사람들의 오해에 심각하게 흔들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오해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괜찮다. 그 사람의 오해는 오해고 나는 결국 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군가 자신만의 틀로 나를 판단해 말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크나큰 오해가 아니라면 밑도 끝도 없이 나를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당신 눈에 비친 내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정도로 대꾸한다. 구태여 설명과 논쟁을 거듭할 필요는 없다. 크게 억울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실을 보았을 뿐이고 나를 온전히 이해시키겠다는 굳은 결심도 일종의 오만이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오해하며 살아간다.